전북 진안의 한 마을. 꿀벌 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진드기 방제가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박사님 불렀습니다. 아픈 꿀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는 꿀벌들의 주치의. 꿀벌 전문 수의사 정연기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뵌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닮고 싶고 절대적으로 지금 양모 업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꿀벌 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없던 1992년부터 꿀벌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며 달려온 30여 년. 꿀벌이 아픈 곳이라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는 대한민국 최초 꿀벌 전문 수의사 정연기 원장. 꿀벌과 함께한 정연기 원장의 달콤 살벌한 인생을 만나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꿀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우리나라 최초 꿀벌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꿀벌 전문 수의사인 정연기 원장은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있을 때 꿀벌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꿀벌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데요. 우리나라에 꿀벌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없는 것을 알고 꿀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 꿀벌 전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로 2013년에 여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꿀벌만 전문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했죠. 모든 게 이제 우연이죠. 이제 꿀벌을 배웠다가 이제 또 꿀벌이 이제 질병 이렇게 동물병원이 외국에는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없어서 마침 하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없는 일을 제가 하더라고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꿀벌에게 농가마다 다른 약을 쓰는 것을 보고 꿀벌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은 정연기 원장은 공부를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꿀벌 동물병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개설할 당시만은 이제 꿀벌 동물병원을 아주 생소하고 생뚱맞게 생각했거든요. 그 장벽을 장벽을 바꿔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지금에 와서는요, 꿀벌 수의사가 이제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조금 알아두실 게 이제 부젖병, 미국 부젖병, 유럽 부젖병이 좀 발생되는데 금년에는 미국 부젖병이나 유럽 부젖병으로 육안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해요. 진드기 징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직도 원인은 모르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질병이 지금 국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젖병이 뭐니? 아이들도 많이 좀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와서. 꿀벌 동물병원에서는 일반 동물들 진료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안신욱 수의사는 일반 동물들 진료를 담당하면서 정연기 원장의 길을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오랜 동료입니다. 저도 어느 수의사보다도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이렇게 했지만 형님의 그 노력하고 그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그 정 원장님이시고요. 하여튼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 모습은 후배로서 진짜 본받을 만합니다. 자,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 네, 원장님. 저희가 여기 오면 꿀벌 많이 볼 줄 알았거든요. 도대체 꿀벌은 어디 있나요? 네, 그렇죠. 개, 고양이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에 연상하니까 그런데요. 꿀벌은요,
아프다고 병원에 와서 저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할 일이 없어요. 거의 다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출장 가는 길입니다. 꿀벌 농가에서 꿀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진료를 의뢰하고 정년기 원장이 각종 장비를 챙겨 꿀벌 농가로 출장 진료를 가는데요. 거의 매일 가요. 예,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가끔씩 쉬고요. 예. 혼자 다니세요? 아니요, 저 부인하고 같이 다닙니다. 예, 마침 저기 오네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정영기 원장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네. 매일 이렇게 같이 다니세요? 네, 거의 매일 같이 다니죠. 장거리 다니시니까 막 졸음이 엄청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서 뭐 음료수도 챙겨드리고 말씀도 또 시켜드리고 또 가끔은 피곤하실 때는 제가 운전도 교대해드리기도 하고. 원장님 이렇게 매일 같이 데이트 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두말할 거 없죠. 좋죠, 노년에. 예, 같이 이렇게 응해주니까요. 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항상 함께하며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어 몸도 마음도 든든한 정년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출장 가시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저 차량이 이동 진료 차량이라서요. 네, 한번 보실래요? 전부 다 이게 현장에서 필요할 때 진료하는 기구입니다. 와, 이게 다 진료에 필요한 기구들인데요. 벌에 쏘이는 것을 막기 위한 망도 보이고 그야말로 트렁크 안이 이동 진료소입니다. CTG도 이렇게 다셔서 진드기를 판별을 할 때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CTG도 가지고 다니고요. 양봉장에 가서 또 갑작스럽게 때 벌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또 비상약품도 싣고 다니고 이건 이제 현장에서 진드기를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또 확대경이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벌통 내부의 이제 온습도를 또 측정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때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소, 돼지, 산업동물 진료하는 거와는 전혀 기구나 모든 것이 오밀조밀하면서 좀 전혀 좀 다른 면이 있죠. 꿀벌 진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도 꿀벌 이동진료소 출발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꿀벌이 아픈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정년기 원장. 그리고 그 곁에 늘 함께하는 고마운 아내입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 살아 계시지? 저기 보성 아이고 저기 전화 오면 90 지금 4세건데 제가 불행이시네. 조병균 씨. 목소리도 초롱초롱 하던가. 약 없으면 벌 못 키운 줄 알았는데 30년 동안 이제 약이 없어서 이렇게 벌 키우는 걸 그래갖고 놀라갖고 그 약장도 보여주고. 내내 5월달에 내내 이제 저게 이제 그 채밀 하러 나가면서 예. 한번 하고 그 끝나고 난 뒤에 또 한 번 하고요. 벌이 10,000마리면 300마리 진드기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 저기 2만 마리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600마리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기는 벌이 왜 안 줄죠? 귀는 벌은 저 방금 지금 바이러스 질병 얘기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전체를 이제 그 병에다 붓거든요. 파우더하고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요. 예. 파우더 높이가 있잖아. 예. 그러면은 그 진짜 눈금을 모르잖아요. 파우더가 얼마 들어갔는지를 또 파악해야 되잖아요. 2시간 가까이 양봉농가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도 전화 상담이 계속됩니다. 아, 그래도 이제 되는데 그것이 아내분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노년에요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게 대단한 즐거움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요 아내가요 이런 것을 이해해주고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즐거움을 같이 나누지요. 그렇지 않다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전화 상담도 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전라북도 진안의 꿀벌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래서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공장에 올해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진드기 방제가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박사님 불렀습니다. 조치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러고 가니까 되게 좋아요. 금년 어때요? 지금 거리가 괜찮아요. 좀 괜찮아? 진드기는 잡는다고요? 진드기는 네 진짜 올해 진짜 가중에 좀 많대요. 가시용이 나와요? 가중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검사 한번 해보고. 네. 밀도질한 거 그거 어차피 버리느니 나머지 밑에만 갈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원장님을 만난 김에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거기 같이 이렇게 재어 있잖아요. 이쪽에 붙인. 요거 한번 봐봐. 꿀벌에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은 육안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육안으로 진단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교육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진단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다가 벌을 이제 검사할 벌을 털어 넣고 싶어. 꿀이 없다가 하면 바로 털어도 되는데 꿀이 있으니까 서울로 털자고. 이제 여기 봐.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털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벌을 탔는데요. 지금요 꿀벌에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 개체수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육아벌을 지금 좀 채취를 했어요. 이제 가서 설탕 검사법을 할 거예요. 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해 보기로 합니다. 마리수가 파악이 됐으면 가루 설탕 이렇게 집어넣어요. 가루 설탕을 이렇게 오는 자는 이렇게 흔들어줘. 이렇게 1분 정도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쏟아. 이렇게 진드기 검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드기가 나왔으면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200마리라 하지만 200마리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은 100마리에 3마리 정도 잡은다 하면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11월 달에 가서 그때 이제 올바르게 옥살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마이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오케이? 인 거예요. 양봉인들이 벌을 키우다 보면 잘 몰라서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장님이 멀리까지 와서 질병 치료 방법도 알려주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서 농가에서 벌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료하고 다니면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맙다고 하고 또 도움이 됐다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됐다고 하면서요, 저에게 칭찬해주고 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시고요. 진짜 오래오래 이쪽에 계속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자, 고맙습니다. 좀 바쁜 게 또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나갑시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벌을 키우다 보면은 되게 답답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박사님한테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달려와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전 진짜 든든해요. 그래서 아주 고맙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또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어서 양봉인들한테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또 활동하시고 또 저 역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 조금이라도 또 남편 도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죠. 네. 언제까지 같이 다니실 건가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네 같이 다녀야죠. 네. 그날 저녁 정령기 원장의 일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또 진료의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우리들이 더 열심히 배워서 이분들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흐름을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고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꿀벌에 관심 있는 수의사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도 좀 심야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나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각각 주제를 줘가지고 공부했던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궁금한 거 이렇게 나눠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많은 자료고 저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PMS를 알아둘게요. PMS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PMS하고 부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애벌레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원인을 몰라요. 이제 세계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또 찾아가도록 해야겠죠. 꿀벌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권민수 학생 같은 경우는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이런 이제 얘기 중에 이렇게 했거든요. 꿀벌 수의사가 되려면은 첫째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벌침을 쏘여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그 다음 날이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한의원에 가서 봉침을 맞아봤대요. 벌침을 맞아보고 부작용이 없다고. 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요. 그리고 한의원을 찾아갔다는 생각에 저도 그 생각에 기특하고 놀라웠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꿀벌에 대해 공부하기 원하는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학생이 화상으로 만나 꿀벌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정령기 원장의 실전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후배들은 정령기 원장을 어떤 분이라 생각할까요? 가장 지식에 기반한 삶을 살고 계시고 지식을 추구하시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까지 만나뵌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닮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수의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업계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수의과 대학에서 꿀벌에 대해서 전문화된 교육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령기 원장님의 이제 현장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이론적인 것들, 강의, 그리고 서로 진료를 보면서 서로의 케이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많이 됐고요. 지금도 서로 많이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더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꿀벌에 관한 서적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정년기 원장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자료와 논문을 찾아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벌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물에 따른 그 아프거나 뭐든 하거나 또 평상시 때 그 동물의 언어가 있어요. 교육생 중에요. 자기가 어떤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요? 저도 잘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일단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도 어떤 핵심어를 해야 되는지 몰라 못 찾고 있던 중에 어떤 핵심어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논문을 검색해서 보니까 그에 대한 언어,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왜 하는지 그런 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질문해 주신 분에게 알려주면서 사실 저도 그런 기회 또 배우게 된 거죠. 작은 동물이라 1년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꿀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음 날, 정년기 원장이 찾은 곳은 충북 농업 마이스터 대학의 실습 강의가 있는 현장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어쩐 일로 오셨나요? 네, 꿀벌 지금 양봉장에서 현장 실습 교육이 있어서 강의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꿀벌 현장에서 질병 진단, 이제 요령 또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꿀벌 농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진드기로 인한 질병인데요. 그래서 오늘 실습 교육 시간에는 꿀벌 질병에 대한 진단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여왕벌에게 다 영향이 가요. 그 여왕벌한테 영향 가는 건 뭐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산란을 안 해버려요. 어떤 분이요, 벌통에. 충북 농업 마이스터 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교육과정인데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학 대상이 되어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꿀벌 질병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시간인데요. 정년기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이런 거라 진드기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올해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벌을 키우고 있는 돌수 400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기 박사님이 진짜 열심히 우리 양봉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대단히 칭찬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고 오랫동안 저희 곁에서 이 벌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방법 있고 이제 또 다른 거 있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또 해보고 놔뒀다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키워가지고 월동에 들어갈 때 딱 하면은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봐.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은 벌을 놔두고 키워봐요. 아니요. 진드기 그렇게 많지 않아. 진드기를 이렇게 하면 꿀벌 농가에서 벌을 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가 개설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좀 더 많은 꿀벌 전문 수의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양봉농가를 찾은 정년기 원장입니다. 제 바람은 수의과 대학에서 꿀벌
질병학이나 이런 과목을 좀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제가 할 일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걸 쌓고 현장 경험을 쌓던 이것을 가지고 꿀벌 질병학 어떤 책을 저술하는 게 제 이제 어떤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꿀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진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주요 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꿀벌은 쏘일까 무서워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우연히 맡게 된 꿀벌 업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꿀벌 전문 수의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꿀벌을 연구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정년기 원장.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움의 길을 가는 그의 겸손과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길을 응원합니다.